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이승 대표이고요.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2022학년도 정시 교차 지원 속 연쇄작용 빈틈 찾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통합으로 요번에 많이 이제 또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적으로 항상 이제 나눠서 진행되던 부분을 올해는 이제 통합으로 진행되는 첫 수능 시험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내지 못하고 저희들도 일단 예측인 거죠. 예, 하지만 예측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대학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또 영상을 제작하였고요. 교육청 학교 자료,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의견, 평가가 있으며 오늘 방송은 특히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빈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하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해야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시직윤에서 44%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M사에서는 고대 학교 추천 전형 수능 체제 충족률은 50%에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시죠? 인하대의 경우에는 인문은 34.2%, 자연은 37.3%, 의대는 심지어 21.3%밖에 충족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격을 받고 올해 인하대 교과에서 수능 체제를 완화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 홍대, 이대, 아주대 등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들의 경우 수능 체제가 맞춘다면 실질 경쟁률은 작년보다 훨씬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경우 수능 체제를 작년에 비해 맞추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서강대의 수능 체제 완화와 작년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수능 체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늘어나겠지만 각 학교마다 정말 양극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한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 숭실대 같은 경우 여러 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과 학교 역량에 비해 매우 높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 경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수능 체제 충족률이 보이시는 것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수능 체제만 정말 맞춰도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조건은 대학이 우선인가, 학과가 우선인가입니다. 자, 의치 약한 수 간호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더 우선시하는 성향을 매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과생인데 중앙대를 갈 성적인데 문과로 만약에 연고대를 갈 수 있다면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아들 가진 입장으로서 자, 중앙대와 연고대를 갈 수 있다. 그럼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연고대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자, 성향에 따라 다 다르지만 연고대라는 닉네임을 버리진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교차 지원하는 자연계열 학생들과 재수생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자, 이번 수능이 더 그런데요. 6월 모평에 비해 확통 1등급자가 30% 이상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수생의 역량이 그만큼 더 올라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의치학한 수를 중복 합격하는 빈 공간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또한 카이스트를 비롯한 각 기술원 중복 합격자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교차 지원의 연쇄작용 속 빈틈 찾기입니다. 말 그대로 빈틈을 찾기 위해서는 빈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연도 수학의 1등급과 이제 2등급 9월 모평 점수죠.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해 구평 1등급은 16,334명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16.8%였고요. 미적은 75.6%, 그 다음 기하는 7.6%의 학생들이 1등급을 맞아봤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눠본다면 16,336명에다가 0.168을 곱하면
약 확률과 통계 1등급자는 2,744명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요번에 20.2%가 2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47,718명에서 1등급을 제외하면 31,384명인데 여기에서 곱하기 0.202를 하면 6,339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통 2등급 비율은 20%, 미적 비율은 73.4%, 그다음 기하 2등급은 6.4%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적 기하 비율은 23,035명이 되는 것이고요. 수학을 수능 최저로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인원수만 따진다면 수학에서 1등급이 어디가 더 많을까, 2등급이 어디가 더 많을까라고 한다면 당연 이과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따기는 더 쉬울 것입니다. 그중에서 미적을 신청한 친구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과 친구들은 수학을 수능 최저로 두지 많이 안 둡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 두는 것이 차라리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데는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이런 인원을 확인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 확률과 통계에서 1등급을 받게 된다면 작년 기준 최상위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 2,744명이 확률과 통계에서 1등급을 받게 되었는데 작년에 1등급을 따지자 보니까 작년 1등급 최상위권들이 4,857명, 그리고 1등급이지만 중하위권 1등급 친구가 9,037명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9월 모평에서 확통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작년에 따졌을 때는 1등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작년에 수학이 1등급이 합격했더라 라는 학교에서 이번 연도 확통 2등급 친구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문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과생들 한번 볼게요. 이과생들은 작년 1등급이 7,066명이고요. 두 번째 2등급이 7,458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경우는 1등급이 13,490명이네요. 작년에 2등급이었던 학생들도 올해 미적기하에서는 1등급이 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두 개 합쳐서 한 14,000명 따지면 이것도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연쇄 작용으로 작년에 3등급 받은 친구는 올해 2등급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기하와 미적 선택한 친구들이 3등급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2등급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등급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 정도 하는 학생들이 수학 통합으로 원래 등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과생의 경우 작년이 2등급이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1등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교차 지원은 가장 크게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서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격의 폭이 좀 더 좁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표를 이해하신다면 다음부터 설명해 드릴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면 수학이 1등급 친구들은 여기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이제 인문계열 선발 인원을 보니까 2,773명입니다. 네. 근데 요번 연도 1등급 친구들이 2,744명이 되었어요. 그럼 1등급 친구들은 여기까지 다 갈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수능을 다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미 수학 1등급이지만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정시만 파서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2,744명이 1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하의 학생들이 정시에서 1등급을 받고 실제로 지원한다는 결론을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상위 8개 학교에서 수시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5,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그중 절반의 인원이 수시도 잘하고 확통도 1등급을 받아서 진학한 친구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실제로 2,500명 정도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시 합격했고 정시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2,744명에서 약 2,500명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정시에서 1등급을 받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약 244명 정도 된다.
이런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합격자 비율을 저희가 50%라고 가정했지만 충분히 변동사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저는 50%라고 가정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통 1등급 학생, 확통을 1등급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혹은 서연고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인문계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미적기야 하는 이제 자연계열 친구들 한번 알아볼게요. 예, 조금 전에 13,000명이 넘었었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미적기하 1등급 학생들은 13,490명이었어요. 주요 8개 대학 자연계열 선발 인원이 4,704명인데 여기에 의치한 약수까지 이제 자연계열은 생각해야겠죠. 거기에다가 또 과학기술원까지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약 7,300명 정도가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서 이과에서 발생이 되는데 지금 1등급 친구들이 13,490명이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다 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렇죠. 실제 정시 지원자 수를 계산해 보면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보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맞출 확률이 현저하게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에서 약 55% 정도의 학생이 수시에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한 상위권 대학에서 선발 인원이 약 6,400명 정도이고 거기서 한 55%를 합격했다고 가정하면 약 3,520명이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3,490명에서 3,520명을 빼면 9,970명이 나오게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9,970명 학생들이 실제로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미적기하 1등급 친구들은 간당간당 1등급이라도 서연고, 서성화 혹은 모의치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또 나오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또 경쟁률에 대한 눈치 싸움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문 계열의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군, 나군, 다군 이제 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360명을 선발하고 작년에 비해서 79명이 증가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244명, 내가 확통 1등급자인 244명이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연세대 고려대의 최상위권을 지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확통이 1등급이 여기로 다 몰리면 이론적으로 연고되는 인문계열은 확통 2등급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빈 공간을 2등급 친구들이 메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확통 2등급이 결론은 메꿀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확통 16%인 반면에 미적기하가 84%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상컨대 연대 고대에는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균, 한양대 다 똑같습니다. 여기 교차 지원이 허락하는 거의 모든 학과에서 미적기하 학생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구 과목을 열어둔 거죠. 그렇습니다. 인기 학과인 경영, 경제, 글로벌 경영, 수학이 중요한 학과를 우선적으로 채울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중앙대 위의 학교들은 중복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경영 거의 다 있죠. 네. 통계, 경제, 이렇게 수학이 중요한 학과들은 매우 높은 추가 합격률도 보이실 것이고 경쟁률도 굉장히 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문과 성향이 짙은 학과의 경우는 미적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비교적 지원을 그나마 좀 덜하기 때문에 높은 추가 합격률이 예상되진 않지만 최상위 비인기 문과 라인에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틈과 기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 부분에 이제 추가 설명은 라이브가 끝나고 1대1 상담 때 작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확통 1등급은 서울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을 통해서 작년 서울대 정시 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쉽게 저희가 100분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분위 99, 100이었습니다. 작년 나형 기준 100분위 99, 100은 원점수 96점에서 100점이었고 표점을 보시게 되면요. 137점에서 134점까지입니다. 자, 표점은 해마다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구평에서 보게 되면 1등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확통 1등급을 받으면 표점과 100분위가 어느 정도 나오고 1등급으로 정시해서 서울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열의 경우 의지 약한수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원은 정시 접수 3장 외로 들어가니 여기서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계열에서는 어떤 빈틈이 발생될까요? 자, 의치약가수만 보면 작년까지 메이저는 99.5의 100분위, 중위권은 100분위 95점은 돼야 들어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군에 이제 의치한 약수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 나군 그다음 다군 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도 서울대가 가군에서 의치약가수 때문에 나군으로 좀 빼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가군에 있는 의대를 좀 받으려고 나군으로 갔고 이 서울대 때문에 연대 고대가 이렇게 들어갔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다군의 도전을 이제 의치한 약수로 잡는 학생들을 보면 서울대를 제외하고 서성한 나군이 100분위 한 여기 보면 94에서 91, 92에서 90, 한양대가 뭐 요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학생들이 도전권으로 의치한 약수를 무리하게 가군이나 다군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네. 서성한 나군, 여기 서성한 나군을 지원한 학생들은 가군의 이제 연고대와 의치한 약수를 도전할 수 있을 텐데 가군의 도전은 의치한 약수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적대를 보면은 되게 간당간당한 점수대가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연고대 낮은 학과 정도? 그 정도 낮은 학과 정도는 한번 도전으로 지원을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될 건데 자연계열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요 정도를 한 중심으로 잡고 연고대를 지원할 건데 연고대 메이저는 못 들어갈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고대에 조금 괜찮은 문과 계열 그쪽으로 아마 교차 지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권으로 지원할 때는 높은 학과를 쓰기 두려워하므로 교차 지원이나 낮은 과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군의 서성한과 가군의 연고대 합격생들은 연고대를 빠질 것이라고 예측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를 미적 1등급 하위 친구들이 아마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면 가군의 연고되는 미적기하 1등급의 비율이 많아질 것입니다. 네. 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고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고 그럼 확통 2등급은 다른 곳에서 선방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과목에서 선방하지 않는 이상 매우 여기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과생은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의치한 약수 메이저 100분위 99점대 학생들이 이제 여기나 지원이 할 것이고 가군의 연고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서울대 나군 혹은 뭐 다군에 의치한 약수를 지원할 것이며 나군의 서성한은 연고대를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치한 약수에서 하위권 지역대학을 또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100분이 의치한 약수를 보면은 충분히 여기서 안정을 잡으면 여기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 합격으로 인한 나군의 서성한은 충원이 그래서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서성한 나군을 가지 못했던 학생들이 충원 합격으로 인해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여기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틈을 이제 가군의 중앙대에서 이제 메꾸거나 그 밑에 친구들이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중앙대 가군을 지원한 학생들은 나군의 서성한을 교차 지원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100분위 70으로 해서 저희 약대는 물음표를 해뒀잖아요. 생각보다 올해 정시에서는요. 이제 예측 점수는 보시면 약대가 한의대, 수의대 중간에 있잖아요.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합이 많이 돌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약대는 인원수도 조금 많이 뽑기 때문에 가군 나군에서는 조금 선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겹치는 가군 나군의 의치한 약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저 정도 성적이 나온다면 일단은 약대보다는 저 위쪽을 그러니까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2022학년도 수학 통합으로 인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차 지원이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충원 합격도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것이고 충원 합격이 흔들린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진짜 전화까지 정말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제 학과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우리 전화 받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다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고대에서 교차 지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학과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표시된 네모칸의 학교들은 미적기하 학생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 학과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경쟁률도 매우 중요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유심히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자유전공자입니다. 네, 자유전공 자연인데요. 예. 자, 인문자연 할 것 없이 선택의 폭이 다소 넓기 때문에 교차 지원 시 가장 먼저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학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입시 컷이 또한 자유전공 자연이 조금 낮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고 조심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사학과 혹은 뭐 사회학과 또한 뭐 경영 경제 라인 다음으로 이제 높게 발생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교차 지원이 얼마나 들어오게 될지 뭐 사회적 요소들도 막 변수가 있을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0% 정도, 30% 정도는 그런 학생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들고 있습니다. 문과 친구들이 좀 걱정이기는 해요, 이번에. 뭐 사실은 아까 처음부터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 속만 가지고 보여드렸지만 문과 친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과 학생들은 교차 지원을 통해서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다만 이제 문과 친구들은 비교적인 작년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대에서 교차 지원이 발생될 수 있는 학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통 원문 계열보다는 최근 인기가 있는 언론 홍보라든지 심리학으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경영, 경제, 통계 등 수학이 많이 필요한 학과들도 몰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학과에서 교차 지원이 발생하겠지만 특히나 빨간 네모칸에 있는 학과들은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빨간 네모칸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교차 지원을 할 만하지 않을까. 사실 국어 국문이나 중어 중문, 영어, 독어, 불어 이렇게 노어 이런 학과들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몰려들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굳이 교차 지원을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라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도 건드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0분이 옆에 보여드린 이유 또 70%로 보여드리고 있잖아. 이 이유를 보시게 되면 학교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 100분위가 아니더라도 수능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렸느냐 맞췄느냐에 따라서 대학 레벨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연고대 최상위권 친구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대를 갈 수가 있고요. 고대 최상위 학생들은 의치한약수 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환산 점수로 따져보면 더 큰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차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앙대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뭐 크게는 뭐 여기 연고대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 표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등급 비율에서 얼마나 이제 겹치는 친구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되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교차 지원을 통해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이번 연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런 거죠. 소위 어머님들이 구멍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니까. 예, 거기에다가 모든 아마 학과가 또는 대학이 마지막까지 진짜 눈치싸움 올해 진짜 가장 심해지지 않나. 이렇게도 그렇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나온 것들이 이제 정말 실질 반영인지 아니면 정말 교차 지원에서 들어온 애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더 무서운 게 마지막 경쟁률 컷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정말 얼마나 몰릴지 이거 저희들도 이게 정말 올해는 이번에 경쟁률 봐야 돼요, 진짜. 네네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과보다는 대학 네임을 선호하죠. 의치한 약수를 제외하고.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인문계 확통 1등급은 다른 곳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뭐 국어나 영어나 탐구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스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 1등급 같은 경우는 올해 1등급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연계열 교차 지원은 나군, 서성안이 가군, 연고대를 가는 것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상위권이 균열을 만들면 그 중위권들이 더 균열을 채울 것이고 그 균열은 조금 더 커질 것이라고 중위권, 하위권에서는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또 기하 미적 1등급도 이제 서영고, 서성안, 중경까지도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전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 2등급 때는 연고대 인기학과 사실 진짜 인기학과만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인기학과는 조금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들은 조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상위권 교차 지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인문계 친구들보다 자연계열 친구들이 대학의 선택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문, 자연 모두 이 현실에 부딪힐 수 있게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다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좀 웃는 얼굴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화이팅해서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학생의 걱정과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